사건, 사고와 사회 이슈들에 대해 짚어보는 사회기자임 정태웅. 한범수입니다. 첫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조국 딸이 아닌 조민 씨 얘기가 나오나 보네요. 맞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잖아요. 네, 법정 구속은 피했는데 징역 2년형 내려졌죠. 맞습니다. 판결 당일에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사전 녹화 형식으로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직접 출연해서 심경을 밝힌 건데요. 목소리가 아닌 얼굴 공개는 처음입니다. 오늘 아버지가 실형을 받으시는 거를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 라고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 이 검찰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본인들은 스스로에게 아니면 그들의 가족들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그거는 묻고 싶습니다. 조민 씨에게 허위 표창장 의혹이 제기된 다음 네. 의사 자격이 있느냐로 계속 논란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실력이 충분하다고 자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입시에 필요했던 항목들에서의 제 점수는 충분했고 그리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습니다.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에 대해서 조 씨가 불복 소송을 건 상태잖아요. 그렇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의사 자격이 유지될 텐데 네. 앞으로 의사 활동 계속하겠다고 하나요? 우선 당장은 병원을 떠나서 의료봉사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만 도망갈 생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더 이상 병원에서 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도망가고 싶지 않습니다. 제 방식대로 잘 살 겁니다. 조민 씨 생각이 그랬군요. 조 전 장관은 판결 이후에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죠. 네, 다만 SNS에 지난해 한 차례 올렸었던 배경사진 하나를 주말간에 다시 공개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한 남성이 반딧불들 사이로 홀로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곧바로 다음 키워드 볼게요. 이번에도 키워드 많아요. 일단 첫 번째 거부터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새벽에 손흥민 선수 경기했었거든요. 토트넘 이겼는데 그 얘기인가요? 축구 경기 얘기는 아니고요. 이번에는 법원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겼다고 합니다. 그래요. 재판 걸린 게 있었던 거죠? 네. 지난 2019년에 결별한 스포츠 매니지먼트사와 민사소송을 해왔는데 거기서 이겼습니다. 무슨 갈등이었을까요? 당시 손 선수의 매니지먼트사가 회사를 엔터테인먼트 업계로 넘기려고 하면서 손 선수 동의 없이 투자 설명회까지 열었거든요. 손 선수가 그래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계약 해지를 매니지먼트사가 문제 삼았던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손 선수에게 18억 원 배상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오히려 손 선수가 원치 않는 연예 활동을 할 우려가 있었다면서 계약 해지를 인정해줬습니다. 손 선수 초상권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계약 체결한 적 없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4년 전 거둔 광고 수익 일부는 정산해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군요. 곧바로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갈비탕집이 뻔뻔한 건 뭐 너무 맛을 없게 했나요? 아닙니다. 갈비탕이 뜨겁잖아요. 예. 그걸 손님 발목에 쏟아놓고 손해배상을 거부해서 뻔뻔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어디서 있었을까요? 지난 2017년 울산에서 벌어졌습니다.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고요. 1심에서 1,700만 원 배상하라는 판결 내려졌습니다. 불복했나요? 불복해서 항소심까지 갔고요. 네. 갈비탕 뜨거운 거 몰랐냐? 손님 책임도 있다면서 항소를 한 거였습니다. 항소심 결과는 어땠죠? 네, 항소심에서 오히려 배상금이 100만 원 올랐습니다. 손님이 잘못했는지 증명하지 못하면서 막연하게 손님의 부주의를 주장한다.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반성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만큼 손해액이 발생했냐에 따라서 판단이 되는 거여서 뒷심죄로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국 식당 주인은 혹을 때려다 작은 혹 하나 더 붙인 셈이 됐네요. 맞습니다. 마지막 내용까지 한번 볼게요.
어떤 게 최고형 15년이었죠? 최근 전세 사기범에게 내려진 형량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사기죄가 10년까지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데 여러 명에게 사기를 치면 형량을 50% 가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판결 내용 자세히 한번 말해 주시죠. 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내린 판결인데요. 피고인은 이중계약을 숨기는 등 110명을 대상으로 무려 123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검찰이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법원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요새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세 사기 엄단하겠다 뭐 이렇게 엄포한 적 있잖아요. 네. 수사도 형량도 강해지는 느낌이에요, 일단. 맞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파산 신청하거나 암에 걸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회기자 M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